네,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증시가 이렇게 빠지니까 저 역시도 좀 집중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,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차트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차트상으로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듯이 또는 경험을 앞으로 할 거지만,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가격을 지켜주는 선 안에서 반등이 나와야 이전에 있던 자금들이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.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미들을 다 던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자신들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만 이제 던지게끔 만들고 흔들면서, 그리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가격이 있어요. 그 가격을 지켜나가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죠. 그래야 비용이 덜 들거든요. 근데 이렇게 기껏 올리고 나서 밑으로 내렸다? 그러면 이거는 매집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상승으로 가야 되니까 올렸다가 추세를 깨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차트 유형도 2차 파동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파동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2차 파동을 예상하잖아요. 이런 원리가 있듯이 이게 어느 정도 가격 안에서는 벗어나면 안 됩니다. 추세가. 여기까지는 추세가 벗어나지 않았죠. 근데 시간이 가면서 추세가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이 3,500원 위로 장악해주지 않는 이상은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고,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.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고 올라갈 만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심리가 깨지고 사람들 눈에 이제 눈밖에 나게 되면 시장이라는 건 좀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. 자, 이 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추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있다라고 했죠. 뭐 이 가격이에요, 사실은. 이 가격이고, 삼성전자 역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깨지면 그 차트가 깊게 눌리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포감이 조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 공포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몇 달간 정도는 좀 이러한 좀 화끈하게 막 올리고 이전처럼 막 슈팅 나오고 그런 움직임의 확률보다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또 밀리고 뭐 또 폭락이 또 나오기도 하고, 그런 움직임이 한 달 안에는 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빠지는 가격을 보는 게 중요했고,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저는 이제 여기서 반등을 노렸죠. 1차 반등 그리고 2차 반등 분할 매수로 충분히 여기까지는 공략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밀었다는 거죠. 밀고 반등 나오면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이렇게 밀었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포커스는 뭐냐면,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밀었다라는 거의 의미를 말씀드려 볼게요. 여기까지 밀었을 때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었어요. 주도주 다 아시죠? 이 주도주는 밀리지 않았어요. 근데 시장이 폭락이 되고 세력이 다 던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주도주까지 밀립니다.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 주도주까지 밀렸죠. 모든 종목, 전 종목이 거의 다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들고 있는 테마주, 정치주 이런 것도 다 밀렸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짜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시장이 빠진 것도 폭락이지만 세력까지도, 세력주의 주도주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형태가 이제 심한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차트가 망가져 버렸죠.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오늘 상위 오른 종목들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차트가 많이 흔들리고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. 깊게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무너졌고요. 정치 테마 이슈가 아직은 있긴 하지만 자, 이렇게 무너졌습니다. 오늘 반등을 세게 준 종목들이야말로 이제 이 정도라서 다행이지, 반등을 또 오히려 주지 못한 종목들은 좀 아직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. 차트들이. 자, 아무튼 이런 결과를 좀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전체적으로 폭락이 했으니까요. 근데 다행히 오늘 한 3%대 정도의 양봉을 좀 예상해 보긴 했었는데 마침 이게 나오긴 했더라고요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빠르게 상승을 해줘야 물린 사람들의 돈들이 이탈 안 하고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제 상승을 이제 가면은 우리가 여기 고점 있잖아요. 여기서 아마 좀 많이 물려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좀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
이날 있잖아요. 화요일날 반등을 예상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종가 베팅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. 많이 했을 거예요. 경험 있는 사람들은. 그래서 다음날 미국장도 좋고 시가를 띄었죠. 0.76% 띄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이 많이 투입됐을 거예요. 아, 이제 반등 나오겠다. 근데 그날 3%나 뺐잖아요. 이게 고점까지 보면 고점에서부터만 더 뺐습니다. 사실 4%가 빠진 거예요. 고점에서 보면. 그러니까 이날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들이 크게 물렸다는 거죠. 그럼 지금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까? 아니죠. 아직은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라인이 이제 여기가 좀 저항이 돼서 여기를 좀 가뿐하게 뚫어주면 그래도 좀 반등에 어쨌든 앞에 물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반등에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. 뚫고 튕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장악을 해주면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전고점까지는 좀 가주지 않을까. 그때 좀 덜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. 그런 생각을 일단은 뭐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헝다 리스크 그리고 전력난. 여러분도 다 검색하셨을 거예요. 뭐 뻔한 얘기를 하는데 헝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중에 제가 계속 검색해서 보니까 이와 연관된 계열사들이 이제 부도를 내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당연히 부도가 나는 건 맞고요. 얘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요걸로 인해서 다른 좀 우량한 기업들의 부도가 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소식은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도 들려요. 국민연금도 여기에 400억 정도 투자했다고 헝다에다가. 그래서 이게 손실로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뭐 증시에 근데 영향을 줄 만한 거는 아닐 수 있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손실로만 기록이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전력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장들이 만약 멈추게 될 경우에는 미국도 최근에 그랬지만 셧다운이 되면은 이제 경제가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. 그러면 누적 손실이 굉장히 커져요. 계속적으로 그 피가 돌듯이 몸에서 피가 돌고 혈액순환이 돼야 되듯이 이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회전이 돼야 자금이 또 회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문제가 좀 큰 이슈로 다가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에서 생산 기반 시설들이 멈추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을 공급받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. 지금 인플레이션 악재도 있는데 더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압박이 실제로 이제 헝다까지는 아직은 이제 미지수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기업에게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 만한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좀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 아마도 저희 생각으로는요. 이번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까지 좀 실적이 산업 생산 기반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심각하게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중국 안에서도 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? 호주랑 뭐 다시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로 가든가.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주랑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중국이 호주를 엄청 제재를 했어요. 호주 측에다가 경제적인 제재인 거죠. 갑질을 한 거죠. 호주가 열받았어요. 그래서 지금 호주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석탄 공급이나 그리고 얘네가 또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있어요. 중국을 겨냥하면서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단번에 지금 항공모함까지 막 주문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 와중이니까 이게 단번에 해소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. 바로 그냥 말 바꾸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몇 개월 정도 보낸 다음에 이제 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호주 문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해소가 될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.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증시가 힘을 쓰기가 좀 어렵죠.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그 실적 기반으로 상승했거든요. 뜻밖의 실적인 거죠. 갑자기 실적이 저기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갑자기
그 펌프질 받듯이 실적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상승한 영향이 있고 미국이 돈을 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큰 돈을 풀어 제낀 것도 있고 그 종합적인 요소로 올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내일 아마 중국 증시가 이제 지금 휴장이었다가 열릴 텐데 중국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쩌면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영향도 내일은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도 자신이 지금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숙제가 발생을 했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지금은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어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습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둔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. 이제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여행이나 이런 수요가 풀리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먹어야 됐던 걸 감추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발견했네 하면 막 먹는 거예요. 그럼 과식이 되면 체하겠죠. 그래서 그때를 바라봤을 때 어쨌든 증시가 이 재료라면 또 충분히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다시 살아나는 거죠. 다시 투자가 되고 다시 사람들이 오니까 돈이 또 돌게 되고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좀 우리가 이때까지 좀 버티면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이후의 마지막 결말은 사실 그 거품이죠. 거품. 스페인 독감 때도 마찬가지였고 100년 전에 그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먹어야 됐던 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다가 이제 먹고 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자였구나 하면서 생각하다가 자화자찬하다가 체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예전에도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또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한창 오를 때 얘기할 거예요. 오르게 되면 얘기할 겁니다. 이제 그럴 건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증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전력난 문제가 좀 빠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영향이 실제 매출적으로도 있을 겁니다. 이 하락 있잖아요. 이 하락이 이것과 연관이 된 거라고 하면 이 하락은 이제 폭락이 나왔죠. 이 폭락의 의미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. 어지간해선 세력주가 주도주를 던지진 않거든요. 세력들이.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좀 침착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등은 일단 나오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도 예상이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